자, 15챕터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 귀납법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어떠한 점화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이웃한 항들 사이에 관계식을 통해서 그 점화식을 통해서 내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함으로써, 즉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느낌인 거거든. 만약에 k번째에 성립하고 k 플러스 1번째의 성립함을 밝히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 성립함을 밝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왜냐하면 k가 1일 때 성립함을 밝히고, 그래서 얘가 2가 됐을 때도 성립함을 밝힌다면 그럼 다시 2가 됐을 때 성립함이 되니까 3이 됐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 연속적으로 4가 될 때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니까, 즉 k와 k 플러스 1과의 관계를 통해서 k번째 항에서 성립함과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성립함을 보이는 것으로써 얘는 모든 항에서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에서 제일 첫 번째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어떤 수열을 표현을 해줄 때, 어떤 규칙을 표현해 줄 때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식으로서 우리는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a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d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한다든가, 아니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던가, 이런 식의 표현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 그럼 이러면 이거는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n 더하기 1이 an 플러스 fn이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에 n에 대한 어떠한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서, 즉 더해지는 거. 그럼 예를 한번 볼게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이 fn이 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얘는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이건 함수죠, n에 대한 식이죠, 변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즉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변하고 얘는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질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얘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개차수열입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개차수열, 자 어떤 얘기냐면 1, 2, 4, 7, 11 요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얘네들의 차가 1, 얘네들의 차가 2, 얘네들의 차가 3, 얘네들의 차가 4예요. 그러면 이때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얘가 뭘 이루는 상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오피셜하게 개차 수열이라고 부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내가 이 수열의 n번째 항의 모습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1, 2, 3, 4부터 쭈루룩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더해진 것, 자 이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한다면, 이 an에 자 이 전체의 개수가 몇 개니까 n개니까 이만큼의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n-1개가 되어질 겁니다. 즉 an이라는 수열에 n-1개의 합을 원하는 상태고, 즉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k번째 항은 ak가 되어지겠고요. 그것에 시그마 k가 1부터 n-1개까지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게 지금 시그마로 작성한 게 이만큼의 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초항, 얘가 b1이라고 볼 수 있겠죠.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니까 b1이라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b1이 더해지게 되면서 bn이라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개차 수열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변하고 있는 상태죠. 이 차이가 계속 변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어서, 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작성이 되어지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결국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라고 작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쿵짝쿵짝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차수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자 계속입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R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하면 앞전항에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얘가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등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를 등비라고 하겠다. 이것도 수열의 하나의 점화식이었다.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이러한 모습으로 얘를 정의할 수 있었고, 만약에 여기에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fn 곱하기 an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fn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두 항의 비가 변해요. 두 항의 비가 일정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두 항의 비가 변할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기로 한 거냐면 개비 수열이라고 하기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납법 파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떤 상태냐면 개차 수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무슨 수열? 개비 수열. 근데 개비 수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말은 아니야. 개차 수열이란 말은 있는 건데 개비 수열이란 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개비 수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1, 2, 16. 아우 계산이 안 돼. 16개 그러니까 뭐야 16, 8, 128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여기가 2 곱해졌고 8 곱해졌고 아 미친놈이네. 2 곱해졌고 4 곱해졌고 어쩐지 존나 커지더라. 4 곱해졌고 8 곱해지니까 64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개비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개비 수열이란 말은 오피셜하게 있는 용어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비가 변할 때 우리는 걔를 갖다가 그냥 개비 수열이라고 해줄 뿐이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도만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여기에서 딱히 뭐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없기는 한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얘기거든. 얘를 갖다가 조금 하면 그래도 심도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이요.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이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여기다 1, 2, 3, 4 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a2는 f1 곱하기 a1이 되고요. a3은 f2 곱하기 a2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어지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그래서 a의 n은 f의 n-1 곱하기 a의 n-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우리의 공통된 마음은 얘네를 전부 다 위아래를 뭐 하고 싶냐면 곱하고 싶죠. 그럼 다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2 곱하기 A3 곱하기 해서 점점점에서 AN까지 곱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우변에 있는 거 싹 다 곱하게 되면 F1, F2 곱하기 돼가지고 얘가 F의 N-1까지 곱해진 상태에다가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서 얘가 AN-1까지 곱해진 상태가 되겠고, 따라서 양변 얘부터 얘까지를 싹 다 약분해 줄 수 있다. 그럼 여긴 누가 남냐면 AN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AN을 내가 이렇게 남겨볼 수 있겠고, 결국 AN이라는 것은 뭐가 되어지냐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점점점에서 F의 N-몇이라고 볼 수 있다?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N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N 더하기 1, A의 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분의 AN의 AN 이렇게 잡혀있고 A1이 1인 상태야. 그럼 지금 이게 뭐인 거냐면 개비수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웃한 두 항을 나눴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웃한 두 항의 비가 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 거야. 그러면 이때의 우리는 AN은 갭이라는 판명이 났으면 AN에 대해서 A1 곱하기 얘가 FN이 되는 거죠. 여기다 1 대입한 거 2분의 1, 2 대입한 거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N분의, 자
n-1 대입한 거 n에 n-1까지 해서 약분 해주시면은 an이 n분의 1입니다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개차와 개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는 풀 수 있으나 그냥 관찰력이거든. 내가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손쉽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손쉽게 나아갈 수 있고 실질 근데 아까 내가 드렸던 말씀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의 그 내신 대비해서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상은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문제를 예쁘게 풀지 못한다. 뭐 그 정도? 그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예쁘게 풀지 못한다라는 거. 어차피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배워도요. 귀납법에서 개비 배우고 개차 배우고 싹 다 배워나가서 뭐 이것저것 형태적인 부분 싹 다 정리가 다 돼도요.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걸 안 배우게 되면은 100% 그냥 다 안 예쁘게 풀어져. 답은 다 나오고 다 맞아요. 100% 모든 문제가 다 안 예쁘게 풀어져. 근데 내가 여기를 공부를 다 완벽하게 하고 나면 50%는 예쁘게 풀 수 있고 50%는 또 그렇진 않아. 이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약간 한계점이 있다. 왜냐하면 귀납법이라는 거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어떤 거라고. 이건 지금 우리가 개차 수열, 개비 수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게 존재하는 이름이 존재하는 친구들이잖아. 이거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애들이잖아. 그지? 근데 무작위로 나오는 수열 같은 경우에 수열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 K번째의 성립함과 K 플러스 1번째의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개차도 아니고 개비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수열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떤 수열의 영역을 배울 때 우리가 만약에 이만큼을 수열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배운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개비 수열 요만큼만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만들어 놓는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한 막 K 정리하는 거 그런 거 다 요만큼이야. 미지의 영역이 훨씬 큰 거라고요.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근데 귀납법이 약간 성향이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를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 미지 영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크긴 하다. 그러니까 뭐 일정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해나가는 것, 규칙을 찾아나가는 것. 직접 다 대입해봐서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다 보면은 14개씩 대입을 해봐요. 막 15개씩 대입을 해요. 막 무지성으로 막 대입해서 숫자 쫙 늘어놓고 내가 직접 규칙을 찾는 방법. 근데 그 규칙을 따로 또 이렇게 또 어떤 수열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까 어떤 느낌이야? 아까 군수열 같은 느낌이지. 군수열에서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아까 질문 중에 뭐 있었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건 미적분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딱히 무슨 수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쫙 늘어놓고 나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더라라고 해서 자동으로 니네가 이렇게 끊어나갔던 거랑 똑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이 귀납법의 느낌이 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근데 여기 배우면은 좋아요. 배우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니네가 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너무 이거는 좀 고맙긴 하죠. 니네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AM 플러스 복습도 잘 안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속상하긴 한데 뭐 잘하면 돼요. 자, AM 플러스에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AN은 n 플러스 1이야. 근데 2의 n 곱하기 AN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뭐라고? 개비수열이라고요.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FN의 역할을 한다고요.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여기가 A1은 1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이거라니까. 이거 무조건 암기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A1이 1이잖아요. 1 곱하기 F1은 2 곱하기 F2는 4 곱하기 그러니까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F3은 2의 세제곱 곱하기 점점점 해서 2의 n- 몇 가지? fn-1까지니까 2의 n-1까지 곱을 원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개수가 n개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갖다 등비수열의 합이니까는 뭐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갖다 보면 여기 1이 있으니까 얘를 쭉 보면
미치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쟤네를 싹 다 더해주게 되면 2분의 n의 n-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an의 모습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 문제 15-1번 보면 이거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 자, 얘는 지금 뭐를 알려주는 거야?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 합과 같아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한 우리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상태.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게 양 사이드 곱과 같아요 라고 하면 등비 중항의 성질을 이용한 우리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다시 15챕터 이전에 나왔던 수열의 합파트와 별반 다를 일이 없겠다라는 것이 기본 문제 15-1번에 대한 얘기고, 다시 한번 그냥 재정립입니다. 재정립. 그죠? 자, 13-3번 이거 기본 이거 구형 교재입니다. 이거 현 신형 신교재 아니고요. 이거 구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자체를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구형 교재에 있는 건데 메모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냥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A1이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FN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점점점 해서 얘가 3의 n-1승까지 곱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 따라서 여기는 1부터 n-1까지 더해진 거니까 AN의 모습은 3의 2분의 n의 n-1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N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저렇게 구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맞죠? 이 상태가 나오고 있죠. 이게 원래 귀납법의 정석풀이거든요. 이게. 다 대입해서 내가 못 찾는 거? 규칙을 직접 찾는 거. 이게 원래 정석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일반화가 된 게. 이건 제가 나오는 그 웬만한 것들 정리를 따로 해놔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에 정리를 한 거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더라 이거 알려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지성으로 다 대입하는 거야. 저기서 14개까지 15개까지 막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해설지 보면 이게 해설지가 존나 장황한 이유가 풀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문제가 다 대입해서 규칙 찾는 거야. 여기는 귀납법이 다 1부터 대입하고 규칙 찾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수업이 조금 나는 원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다음 내가 아는 거를 니네한테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입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최대한 제가 아는 거는 좀 알려주고 싶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지금 13-2번이거든요. 얘 보면요, 이웃한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일정해요. 그죠?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아, 변해요 이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하겠다고. 그럼 이때의 일반항 구하는 거 졸라 간단하다고. A1 더하기 시그마 너라니까. 오케이? 시그마 너야. 그럼 이거 일반항이 구해진다고.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6K야 이렇게.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또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이게 또 이렇게 대입해서 안녕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나왔고요. 요게 AN이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N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그럼 A1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 더하기 자 6 시그마 K예요. 시그마 K니까 2분의 얘가 N이에요.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얘가 약분돼서 얘가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N의 모습이 3N제곱 빼기 3N 더하기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SN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의 3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2를 구하면 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정도의 시그마는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시 아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등비 수열이다.
따라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의 모습이 A1 곱하기 공비의 n-1승으로 작성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2배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요렇게 작성되어질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 본다면 얘도 얘의 다음 번째가 얘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의 다음 번째 모습이 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수열의 다음 번째 항의 모습이 얘가 됐고 일정한 수가 곱해졌죠. 그러면은 이 수열이라는 건, 이 전체라는 건 AN이 뭐가 몇이 곱해졌어? 2가 곱해졌지. 그럼 공비가 몇인? 2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AN이 아니야. 이거 자체인 수열. 그렇지? 그러니까는 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네,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결국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작성을 할 때, 자, 1항이 나와야 되겠죠. 초항. 초항은 여기다 1 대입한 거야. 그럼 초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졌겠죠. 공비가 2니까 2의 n-1승 이렇게 작성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네,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일반항의 모습이 되어지고 일반항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얘는 다시 뭘까요? 라는 거잖아. 얘가 다시 뭘까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뭐 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차 수열의 뭐가 되어진다?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개차의 뭐라고 볼 수 있다?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자, and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개차의 일반항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수열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의 2의 K- 몇 승이라고 볼 수 있다? 1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빌드업이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친구에 대한 얘기. 즉, 두 번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거쳐간 이런 상태에 대한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자, 이걸 바꿀게요, 이제. 그럼 얘가 일반화시키면 여기 R,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되겠고, 얘가 R의 n-1승이 되면서 이런 모습의 일반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얘랑 이제 유사품이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A1이 1이야.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빼기 2는 3배의 AN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런 수열을 만났어. 살다가 지나가다 만났어. 그럼 요걸 보는 거야.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를 봤더니 얘의 바로 다음 게 얘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n번째니까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다시 AN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아니죠. 뭐라고? AN-2는 공비가 몇인? 3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따라서 AN-2는 A1-2가 초항이죠. 공비가 3이고요. n-1까지 이렇게 가겠지. 됐니? 이게 일반항의 모습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는 2항 해줘야 되니까 2항을 해주게 되면 2 더하기 A1 빼기 2에 3의 n-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A1을 좀 특별히 1이라고 줬다면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3의 n-1승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AN의 모습을 이렇게 구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귀납법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합에 대한 모습을 구해야 될 일이 확률이 높아서
저렇게 해나갔을 때 우리는 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면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는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자, 요런 식의 형태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양변을 n의 n 플러스 1. 자, 지금 보세요. 얘가 엮여 있어요. n 플러스 1이 여기 있고요. n이 여기 있고요. an이 여기 있어요. n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엮여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조금 일정하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으면 상황이 달랐겠지. 어떤 상황이냐면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은 n에 an 플러스 1 이거랑 상황이 완전 다른 거야. 얘는 지금 엮여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냥 얘의 다음 번째가 얘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진행되는데 플러스 1이 더해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n 플러스 1과 n이 엮여 있는 상태라면 얘를 아까와 같은 어떤 상태로 이런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럼 가장 좋은 게 n의 n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는 거지. 그럼 양변을 n의 n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은 n분의 an 플러스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의 다음 번째가 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다음 번째 진행되는데 얘가 더해진 거잖아. 그럼 다시 이건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 된다. 왜? 얘에서 얘를 뺀 게 변해요 이 얘기잖아. 그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게 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하니까 얘는 개차의 일반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즉 이것 자체가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어서, 그러면 n분의 an이 일반항이 아니에요. n분의 an이 일반항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어지고 a1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얘가 들어오는 거죠. k의 k 플러스 1분의 1 거기에 n 마이너스 몇 번째까지 1번째까지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며, 초항의 모습은 여기다 1을 대입한 거니까 1분의 a1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냥 a1이라고 쓰면은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식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도 있어요. 어떤 형태도 있냐면 이렇게 생긴 형태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 문제에 있는 내용이야. 이거 있을 거야 아마. 그치? a의 n 플러스 1은 2배의 an 플러스 3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치자 라고 하면요, 얘의 형태를 얘가 앞에 거에 2배 되고 플러스 3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함수의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나온 게 또 들어가고 나온 게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n번째 거에 2배하고 3 더해서 그 다음 게 만들어졌잖아. 그런 다음 나온 거를 또 2배하고 3 더하는 거, 또 2배하고 3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함수 합성하고 함수로 따지게 되면 함수의 합성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함수의 합성, 이제 그거랑 같은 얘기여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게 함수의 합성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래서 여기랑 그 설명이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얘는 형태적인 부분을 좀 변형을 좀 해줘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에 똑같이 빼기 p를 해줄 거예요. 빼기 p를 해주고 2배의 an 빼기 p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형태가 얘가 얘의 바로 다음 번째가 되죠. 거기에 몇이 곱해진 거냐면 2가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an-p라는 것에 2배가 되어진 거야. 즉 공비가 몇인 수열? an-p라는 것은 an-p라는 것은 공비가 2인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이라고 우리는 얘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n-p라는 것은 a1-p 여기다 1 대입해야 초항 나오죠.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으며 그래서 an은 p 더하기 a1-p의 2의 n-1이라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얘를 갖다가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게 되면요. 요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게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 이제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저 3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니? 그래야 p 값을 구하는 거죠. 그 p를 우린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형태로 고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갖다 전개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an 플러스 1은요. 2배의 an 마이너스 2p 플러스 p 이렇게 되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얘가 누가 되어진 거야? 얘가 누구 모습이 되어진다? 3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나 할 거야. 마이너스 2p 플러스 p가 몇이 된다? 3이 된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p는 2p 플러스 몇이 되냐면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p 이퀄 2p 플러스 3이 되어지면서 결국 그 p라는 값이 얼마가 되어지는? 마이너스 3이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쌤이 이상한 짓을 하나 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p 더하기 3이 마이너스 p가 3인 거지.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인 거지. 도대체 얘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 얘가 도대체 뭔 짓 한 거지? 저 선생님 미쳤나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 잘 보면요. 이 형태와 이 형태가 둘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같죠? 맞나요? 둘이 형태가 어때요? 같아요. 그죠? 네. 잘 들어봐 여기서. 자, 여기서는 마음의 문을 존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이빠이 개방을 하세요. 알겠어? 우리 아직 미적분 극한을 안 배웠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개방을 하고 들으면 진짜 사실 별거 아닌 거야.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형태적인 부분으로 둘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함수의 합성으로도 연결시키면 또 연결이 또 기가 막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 친구랑 같은 상황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p 값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런 식의 형태를 주어졌어. 그러면은 얘한테 p 대입하고 얘한테 p 대입하면 뭐가 나오게 된다? p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다. 이 얘기야. P값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 맞습니까? 오케이? 중간 과정 필요 없이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올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일단 의의는 그래. 그리고 얘와 형태가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내가 지금 한 소리가 미친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아마 이게 굉장히 미친 소리처럼 느껴질 거야. 자, an 플러스 1이 p고 an에도 p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p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어. an은 마이너스 3 더하기 a1 플러스 3 곱하기 2의 n-1승 이러면 끝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일반항이 다이렉트로 구해질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야, 쌤 그러기엔 이거 너무 억간데? 여기부터 일단 말도 안 되는 짓을 지랄을 하더니 얘랑 갑자기 형태가 같다라고 억가하더니 갑자기 여기는 p를 똑같은 걸 대입하더니 p를 구해내더니 이렇게 일반항을 구한다고? 이러면 진짜 이거 진짜 완전 개억간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하나도 아닌 게요. 내가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겠지? 하나도 아닌 게 잘 생각해봐. 아까 얘기했던 거 수학적 귀납법에 가장 처음 시작에 아무것도 설명 안 한 상태에서 내가 2번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서 연속 2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지나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총 3번 얘기했어. 지금까지 얘기하면 총 4번 얘기할 거야.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K번째의 성립함을 보이고 K 플러스 1번째 바로 다음 번째의 성립함을 보임으로써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다 성립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이 수학적 귀납법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성립하는 거 보이고 두 번째도 성립하는 게 보여지면은 첫 번째 성립하는 거 보이고 두 번째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두 번째가 성립하니까 세 번째 당연히 성립하고 세 번째가 성립하면 당연히 네 번째 성립해서 그게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치? 그 무한 반복 되겠지? 무한 반복이 되어질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우리 수열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자 A&D 수열이잖아. 어떤 수열의 n번장의 모습이고 이건 n 플러스 1번장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다가가는 목표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다가가는 목표. 자, 이렇게 있어. 다가가는 목표. 이 점이 쭉 진행됐을 때 다가가는 목표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는 쭉 가면 결국은 종단에는 어디를 향해 가게 돼 있냐면은 여기를 향해 가게 돼 있다고. 목표점. 여기를 최종 목표점으로 잡아볼게. 그럼 중간에 아이고 씨발 목표점이 왜 저기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를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봤을 때 이 점이 향하는 목표가 누구야? 얘죠. 이 점도 누굴 향해 가고 있어? 얘를 향해서. 이 점도 누굴 향해 가는 거야? 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향하는 곳이 직선이 이렇게 뻗고 있기 때문에 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점들은.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떤 수열의 값을 자 다시 볼게. 어떤 수열이 1, 4, 70 자 이거 몇씩 커져? 3씩 커진단 말이야. 3씩 커져서 어딜 향해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누굴 향해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향하는 곳은 3n-2를 향하는 거야.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10이 향하는 곳도 얘고요. 7이 향하는 곳도 얘예요. 그럼 얘가 향하는 곳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뭐 무한히 커지는 상황이 될 텐데 굉장히 커지겠죠. n이 1, 2, 3, 4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될 텐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표점이 똑같다고. 목표점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자, n번째 항이 다가가 무한히 시행된다고.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다 성립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n번째 항이 다가가는 목표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다가가는 목표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고. 한 수열이기 때문에. 같은 한 수열 속에서는 어떤 항이든 간에 다가가는 목표점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명확하게 이해가 되냐, 우리가 지금 가진 수학 지식선에서 이해가 되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지. 무한시행을 하면 당연히 똑같죠. 다가가는 목표는 똑같겠지. 맞아? 그냥 개 커지는 거지. 자, 왜 무슨 말이냐면 3n-1이 n번째 항의 모습이야. 그럼 3n-4가 n-1번째 항의 모습이겠지. 그치? 근데 이때 이 n을 무한히 키워봐. 1, 2, 3, 4, 5, 6, 7, 8에서 존나 키워. 그럼 얘 무한히 커져 안 커져? 커지겠지. 맞니? 요 n도 무한히 키워봐. 그럼 얘 무한히 커져 안 커져? 커지겠지. 근데 그 목표점이 똑같을 거라고. 당연히 같을 거라고. 다른 목표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냥 무한히 커지는데 같은 메타, 같은 맥락으로 커지게 돼 있다고. 분명히.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목표로 하는 건 똑같다고. 결국 종단의 목표는 똑같다고. 향해 가는 값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A의 이거는 무한시행에 대한 건데 무한 얘기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거든. 왜냐면 무한에 대한 얘기가 다음 학기에 진행이 될 거여서. 원래는 이 무한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종단에 정복해야 하는 미적분이라는 파트까지 가게 되면 얘는 무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수열에 대한 무한 수열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게 돼요. 3학년 1학기 때 니네는. 그래서 결국은 얘가 향해 가는 목표와 얘가 가는 향해 목표가 같다면 그 목표를 P라고 잡았을 때 이걸 똑같이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은 분명히 다른데 라는 유한의 개념에서 보면은 분명히 둘은 달라.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을 P라고 놓고 n번째 항을 P라고 놓는 것은 말이 안 돼. 유한의 개념에선.
하지만 무한의 개념에서는 똑같다는 거지. 목표점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 모든 상황이.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P로 계산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가져갈 수 있었고 얘를 얘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이유들이 전부 다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 거기에서 기인했다 볼 수 있고 결국은 그래서 결론.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건 다 뭐야? 이거 왜 계속 나와 얘는? 원리. 원리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한 거야. 그럼 니네는 사용을 할 때 앞으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백이 필요하는 거라고. P 대입하고 P 대입하고 P값 구해서 일반항 다이렉트로 짠 하고 구해낼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지. 앞에서 내가 뻘짓거리 내가 다 했잖아. 뻘짓거리에서 내가 다 보여줬고 설명했으니까 니네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니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게 됐습니까? 됐죠? 예. 와, 힘들다. 자, 기본 13-4번인데 얘가 A1이 2고 A2가 3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자, 이때 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얘 상황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문제 풀이에 앞서서 P 곱하기 AN 더하기 2 더하기 Q 곱하기 AN 더하기 1 플러스 R 곱하기 AN은 0. 자, 는 0의 꼬라지를 갖고 있을 때 이때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몇일 때냐면 0일 때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가 1, 마 3, 2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이때는 뭐를 해주면 되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 구하기야 이거는. 그래서 상황이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되냐면 두 가지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인 케이스와 이게 몇이 아닌 경우도 있냐면 0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는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0이 아닌 경우에 이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 일반항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나중에 엄청난 나중에 배우는 사람은 또 배우게 될 수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이건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영도 그리기 같은 것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영도 그리기가 되어지겠고 얘에 대한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거랑 똑같아진다 이제 이런 식의 메타를 갖고 있는 건데 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 이 얘기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쟤를 다시 써볼게요. 그럼 P배의 AN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P 더하기 R배의 AN 더하기 1 플러스 R배의 AN이 0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P의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는 R배의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얘의 다음 번째가 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양변 P로 나눠줄 수 있지. P로 나눠주면 여기가 P분의 R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양변 P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은 P분의 R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됩니다. 다음 번째 항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가 곱해졌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an 플러스 a 마이너스 a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P분의 R이 뭐로 잡혀 있는 상태가 된다? 공비로 잡혀 있는 등비 수열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얘를 우리는 개차의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즉 그 개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1 대입한 거 A2-A1 초항이 되겠고, 제가 공비니까 P분의 R의 n-1승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개차의 일반항이기 때문에 개차의 일반항을 통해서, 그럼 얘가 개차 수열의 어떤 합이 되겠고, 초항에다가 뭐 얘가 곱해지면 이런 상태가 될 텐데, 그래서 AN을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1이 만약에 1이고 A2가 2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3배의 AN 더하기 2 마이너스 5배의 AN 더하기 1 더하기 2배의 AN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얘와 얘의 합이 0인 게 관찰되었다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AN 더하기 A1-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2-A1이니까 1이 되어지겠고요. P분의 R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3분의 몇이 된다? 2의 n-1승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뻘짓은 내가 할 테니 니네는 알려드린 거를 갖다 쓰기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알려드린 걸 갖다 쓰기만 하라고, 이렇게 암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잖아. 저걸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막 지랄 연병을 해야 된다고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뻘짓은 제가 할 테니까요. 니네는 저렇게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건 개차의 뭐라고? 일반항. 그러니까 개차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의 너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2의 K-1승이 여기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때 A1이 얼마인 상태? 1인 상태니까 얘만 계산을 해주시면은 일반항이 구해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기본 문제 13-4번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 1 마삼 2 어떻게 돼 있어? 그 합이 0이네, 그지? 0인 상태가 됐으면 우리는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 2에 그죠? 공비. 자, 여기서 얘에서 얘 빼야 되겠지, 그지? 그럼 그게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 2에 n 마이너스 몇 승? 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얘가 무슨 일반항이라고? 개차의 일반항이니까 AN은 다시 A1 플러스, 그러니까 2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2의 K-1승이다. 이러면 존나 간단하게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15-2번인데 요게 이제 구형교과의 13-1번하고 똑같은 문제인 것 같고요. 얘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얘를 갖다 나눠서 쓸 수 있죠. 자, 일단 얘를 보면요, 항상 분수식을 볼 때는 차수 먼저 봐라. 얘네도 n에 대한 다항식이고 얘도 n에 대한 다항식이란 말이야. 그럼 둘의 차수가 어떻겠니? 지금 같죠. 같으면 뭐부터 한다? 약분부터 한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따라서 얘는 AN,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 A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1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얘가 AN 더하기 1이 된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어차피 이렇게 하나는 의미가 없다. 역수 취해 줄게요. AN 더하기 1분의 1은 역수 취해주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1 플러스 AN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면은 얘에서 얘가 다음 번째 항이잖아.
다음번 장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1이 더해진 만큼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짜리가 된다? 1짜리가 될 것이다. 어떤 수열이?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얼마짜리? 1짜리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럼 공차가 1짜리 등차 수열은 1 곱하기 n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1 집어넣어서 몇 나온다? 2 나온다.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겠네요. 1 집어넣어서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이런 식의 수열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따라서 n 마이너스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어진다. 그럼 얘는 2분의 2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AN이잖아. 그럼 AN은 2n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얘도 그냥 기본적인 그런 얘기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지금 15-2번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긴 하다고. 사실상 이게 무슨 수열이야 라고 밝혀지는 뭐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 기납법 해볼 문제, 뭐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연습 문제 풀어보는 거 굳이 뭐 해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얘기가 돼서, 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미안하지만 요 얘기 조금 더 할게요.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요거 얘기 다 말씀드리고요. 하나 말씀 안 드렸어요. 딴 건 다 했거든. 요거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요때 요거 얘기 안 하고 잠깐 넘어왔는데, 얘기하는 게 아까 요 타이밍에 좀 많이 조는 타이밍이었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함수의 뭐에 대한 얘기다? 얘가 합성에 대한 얘기다. 다가가는 곳은 똑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함수의 합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안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아까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an 더하기 1은 2배의 an 플러스 3이었을 때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고자 했고요. 자, 여기에서 수열 an이라는 n번 짱이 다가가는 목표와 n 플러스 1번 짱이 다가가는 목표는 어차피 같다. 그럼 그 목표를 같은 목표인 무한 개념에서 p로 봤을 때 얘는 p 이퀄 2p 플러스 3이 되어지면서 p 값이 마이너스 3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가 아까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비춰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요 상황을 다시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는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었고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 둘을 뭐한 상태? 연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생각하는 상황? 마이너스 3. 즉 그 방정식의 해가 x는 p였을 때 그 p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 상황을 연출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와 2x 플러스 3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그러면 그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요렇게 지나갈 수 있었겠지. 그래서 얘가 y는 x. 자,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은 y절편이 3으로 잡혀 있으면서 기울기가 2짜리가 되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하면, 아이고, 이게 좀 보기가 힘드네. 이게 예시가 좀 그지 같아서, 이거 좀 식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바꿔서 할게요. 이렇게 가면은 좀 힘들고요. 얘 숫자 바꿀게. 2x 플러스 3 말고 2x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볼게요. 2x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서 P가 얼마가 되냐면 4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잡아놓고 P가 4가 되는 상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2x-4라는 직선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좋됐다. 뭐 이런 일이 이씨. 아, 짜증나. 개 짜증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x-4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갔을 거야. 얘가 2x-4라는 직선. 그럼 이때의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여기에 교점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 교점에 여기 좌표를 뭐라고 생각하는 상태냐면 4라고 주고 있는 상태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교점 x좌표가 4가 나오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때 얘가 얼마가 되는 상태? 4가 되는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내가 어떤 값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어떤 값이 들어가요. 2x-4, 자, 2x-4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온 값이 있죠. 이렇게 나온 값이 있어요. 합성은 나온 값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번째에. 그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값을 추리려면은 얘를 타고 들어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맞니?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다시 들어가야 되지. 2x-4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 나와 안 나와? 나온 값이 생기지. 그지? 그럼 이 나온 값이 생겼을 때 얘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y는 x를 타야 되잖아. 이렇게. 타구성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2x 플러스 4에 얘가 뭐가 들어가. 어떤 값이 들어가 나온 값이 생겼어. 그리고 나온 값이 다시 들어가야 돼. 얘가 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또 나온 값이 생기겠지. 인데 저 죄송한데요.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씨. 왜 무한히 뻗어가지? 엥? 잠깐만 얘들아 한 3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아 3분도 아니야. 1분 30초만 주세요. 예. 승환아 자면 안 돼. 잠깐만 이게 좀 상황이 제가 이거 예시를 좀 바꿔볼게요. 이거 내가 지금 얘를 잘못 들고 있는 거야? 아 짜증나네. 미안합니다. 좀만 넓은 아량으로. 자 얘가 요즘 다시 식을 좀 바꿔볼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해보자. 2분의 1 내가 지금 예시를 잘못 들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강하게. 그래서 2분의 1 P가 마이너스 4가 된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볼까요? 플러스 1. 그러면은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x 플러스 1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선 P값을 얼마라고 줄 거냐면은 2라고 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얘가 y는 x야. 그 다음에 2분의 1x 플러스 1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가 2분의 1x 플러스 1이야. 자, 그렇게 돼서 얘가 x라는 직선이고요.
그때 여기에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2, 몇이라고 준 거냐면 2라고 준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자, 합성의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얘한테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나온 값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나온 값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나온 값이 그대로 들어가려면 y는 x를 타고 나와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다시 이렇게 돼서 얘가 2분의 1x 플러스 1에 들어가. 그러면 나온 값이 생기겠지? 걔가 다시 들어가려면 y는 x 타고 들어와야 되겠지? 다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여기를 향해 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맞네 얘는. 여기에서 내가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나온 값이 생겼겠죠? 그 나온 값이 그대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그게 합성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나온 값이 그대로 여기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다시 나오는 값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에서 시작하나 이쪽에서 시작하나 향하는 값이 그대로 얼마가 되냐면 교점의 x좌표를 향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향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합성의 상황으로.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아까 그 상황이 왜 안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네, 요거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자, 찐막이야, 찐막. 자, 여기 볼 텐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 얘는 누구의 역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누구의 역수예요? 얘의 역수가 얘 맞습니까? 맞죠? 얘를 유리화해서 제 모습이 나온다고, 그지? 그러면은 얘를 볼 건데 얘가 누구냐라는 거거든. 얘가 4점 몇이죠? 그럼 얘가 8점 몇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건데 8점 몇이니까 이 A1을 루트 17 플러스 4의 무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네, 요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따라서 루트 17 플러스 4의 소수 부분이니까 그 소수 부분은 루트 17 플러스 4에서 8을 빼야 가능한 거지. 정수 부분을 빼야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루트 17 빼기 얼마가 된다? 다시 4가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역수치에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그 루트 17 플러스 4의 뭐를 의미한다? 소수 부분을 의미하게 돼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맞죠. 계속 바꾸다 보면. 그치? 그러니까 A1, A2부터 해서 A3, A2021까지 갔는데 A2021까지 가면은 뭐 해진다? 결국은 다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지. 저거는. 오케이? 그래서 루트 17 빼기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아무리 무한시행이 돼도 그냥 루트 17 마이너스 몇이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